자, 12-5번도 렛츠고. 정서 상태를 표현하는 동작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또 뭐냐. 우리가 정서적인 상태, emotional state를 표현할 때 이 bodily position, bodily movement, 그 몸의 움직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대 행위, 그러니까 퍼포먼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무대에서 행위를 할 때 동작을 뭔가 덧붙이면 그 무대 위에서 표현되는 그 감정에 대해서 더 많은 단서를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The visual channel in speech and music. 자, 시각적인이죠. 시각적인 채널, 시각적인 경로, 어떤 시각적 수단이라고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연설과 음악 안에 있는 시각적인 그 방식, 시각적인 채널은 contain information, 정보를 담고 있어요. About performance emotional intent. 자, intent가 intention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공연자의 감정적인 의도에 대한 정보를 자, 시각적인 요소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연설을 할 때 우리가 연설이라는 건 말이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로 목소리, 보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죠. 사실은 목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시각적 요소를 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의 스피치를, 선생님의 말을 그냥 invisible channel,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경로를 통해서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visual channel, 시각적인 경로로 들으면요.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에 대한? 네, emotional intent. 감정적 의도에 대한, 그 공연자의 감정적 의도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있다고요. 자, 그 얘기 가겠습니다. 그것과 관련 없는 문장을 찾아주는 거예요. 갑시다. It was once thought that bodily position encoded the emotional state. 자, it was thought that. 자, 우선은 once라는 표현은요, 한때 이런 뜻이죠. 안 적었어. 한때 이런 뜻입니다. 한때 예전에는요, it was thought that. 이렇게 여겨졌었어요. 이때 앞에 이시어 가주어고요. 대절 이하가 진조예요. 뭐뭐라는 것을 사람들이 people thought that, people think that, blah blah blah.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그 수동태로 바꿔서 그 people이라는 표현을 자꾸 생략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네, 대절 이하는 뭐뭐라고 여겨졌었죠.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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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thought by people. 자, 이런 식의 문장이 만들어졌다가 네, 그냥 수거처럼 이시라는 가주어와 대절 이하의 진주어 구문을 활용해서 it was thought that 뭐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뭐뭐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집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수거로 외우시면 편해요. 자, 수거로 외워주시고 조심하실 거는요. 네, 수동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 조심해 주시면 돼요. 한때 여겨졌었죠. 생각되어졌었어요. 뭐라고? bodily position. 신체적 자세가 encode the emotion state. encode 하면은 원래는 암호로 바꾸다, 암호화하다라는 뜻인데 그냥 표현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신체적 자세가 표현한다, 뭐를 감정 상태를 표현한다라고 여겨졌었죠. 근데 반면에 while 반면에 movement only encoded the magnitude of that state. 움직임, 그 몸의 동작이라는 것은 only encoded the magnitude of that state. 그 상태, 그 감정적 상태를 의미하겠죠? 그 감정적 상태를 that state라는 표현 썼겠죠? 그 감정 상태의 규모를 표현할 뿐이다. 신체 자세가 감정 상태를 표현하지만 반면에 어떤 동작은 그냥 그 감정 상태의 크기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한때 생각됐었죠. However, 하지만 recent research, 최근 연구들은 has shown, 보여줘 왔대요. 알려줬다는 거지. That adding movement to the presentation, 어떠한 발표의 움직임을 더하는 것, 어떠한 공연의 움직임을 더하는 것은 add cue, 단서를 더하는 것과 같다. 무엇에 대한? About the emotional state. 감정 상태에 대한 단서를 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떠한 자세가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 뭐 자세를 똑바로 취한다든가 뭐 서서 말을 한다거나 앉아서 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신체적인 포지셔닝,
움직임이 없는 한 자세가 어떠한 감정 상태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 그것까지는 알았지만 사실 움직임은 그냥 그 감정의 정도 차이, 크기 차이만을 드러낼 뿐이지 뭐 그렇게 크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연구 결과에서 밝힌 거죠. 어떤 움직임을 더하는 것, 그냥 어떠한 자세만 취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움직임까지 더해지면 내 감정 상태에 대한 더 많은 단서가 주어지더라. 그럼 연극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말이라는 것은 그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최대한 많은 큐를, 많은 단서를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은 단서를 내가 독자에게, 청자에게, 그 다음에 뭐 시청자에게 주기 위해서는 무브먼트가 가해지면 더 좋다는 얘기네요. 좀 더 볼게요. When comparing dynamic to static presentation, 자, 접속사 다음에, 시간의 접속사 다음에 우리가 분사 나오는 거 많이 보고 있죠? 이제 뭐 놀랍지도 않네요. 자주 나오니까. comparative입니다. A와 B를 비교하다죠. dynamic, 역동적인 그 공연과 static, 정적인 움직임이 없는 공연을 비교했을 때 emotional attribution, 자, attribution이라는 단어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귀착이론? 네, 감정적 귀착, 감정적인 귀인은 이것도 전문 용어더라고요. 정서 귀인이라는 표현 쓰는데 정서의 원인을 인지하는 것, 그 감정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 그걸 정서 귀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서 귀인은 or more accurate, 좀 더 정확합니다. 언제? In the dynamic presentation. 네, 좀 더 역동적인, 즉 역동적인 공연이라는 건 뭐겠어요? 움직임이 있는 공연이겠죠. 움직임을 지닌 그 역동적인 공연에서 그 정서 귀인이 그 정서의 원인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요소가 훨씬 더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그 배우나 그 전체적인 극에서 오고 가는 그 감정에 저 감정은 뭐 때문이야 라는 요소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While attribution were above chance in the static condition, with the correct emotion chosen more often than the any incorrect one.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while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거든요. 반면에 이런 뜻이죠. attribution. 귀인이 were above chance예요. above 하면은 뭐뭐 위에 라는 뜻도 있지만 뭐뭇을 넘어서는 이란 뜻이고 여기서 chance는 기회라는 뜻보다 확률입니다. 자, 그 귀착이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그 원인을 확인하는 것, 원인으로 돌리는 것, 그 귀인 귀속이 확률을 넘어섭니다. 어디에서? In the static condition, 이 정적인 상황에서, 그 무대의 정적인 상태에서도 그 귀인이, 즉, 그 뭐랄까, 그 감정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확률을 넘어서요. 자, 어떤 채로 넘어서느냐? 자, 우선은 요거 중요한데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데 곧잘 나와요. with라는 전치사가 무엇과 함께 뭐뭇을 가지고라는 뜻 말고도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라는 뜻을 갖거든요. 특히나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라는 뜻을 가질 때 패턴이 존재해요. 목적어 뒤에 분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문제집에서는 명사 뒤에 형용사구, 부사구, 전치사구가 온다라고 설명한 데도 있어요. 자, 선생님은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분사가 나오는 패턴으로 보겠습니다. wit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분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얘가 주어인 것처럼 해석해주고 얘가 동사인 것처럼 해석해주고 얘는 접속사인 것처럼 해석하시면 제일 문장이 깔끔하게 해석돼요. 그래서 correct emotion이 정확한 감정이 chosen, 선택되어집니다. more often, 더 많이 선택되어져요. 뭐보다 any incorrect one. incorrect라는 거는 부정확한 이런 뜻이죠. 이 부정확한, 부적절한 것보다 정확한 감정이 훨씬 더 많이 선택되어지면서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할 때 좀 매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대 위의 감정을 사람들이 추측하잖아요. 저 무대 위에서 저 배우의 감정은 이걸 것이다. 저 사람의 감정, 저 상황의 감정은 저것 때문일 것이다. 이 attribution, 그 감정을 찾아내는 emotional attribution, 이런 감정의 귀속이
사람들이 부적절한 것보다 적절한 것을, 정확한 것을 더 많이 선택하면서 정적인 상태에서도 확률은 절반 이상이 넘어가지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정적인 무대건 역동적인 무대건 어쨌든 저 감정은 저것 때문일 거야 라고 correct emotion을 choose하는 상황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냥 해석해 볼게요. 정확한 감정이 부적절한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선택되어지면서 그 귀인이, 즉 정서 귀인을 찾아내는 것이 정적인 상태에서도 확률을 넘어서지만 adding motion, 뭘 더하면, 네, 움직임을 더하는 것은 help to refine disattribution. 선생님이 define하고 헷갈리실까봐 미리 얘기합니다. define은 뭐였어요? 정의하다였죠, 방금 전에. 근데 여기서는 refine이에요. 정제하다, 다듬다, 개선하다는 뜻입니다. 자, 움직임에 더하는 것은 뭐예요? 다듬어 줄 수 있어요. 개선할 수 있어요. 이러한 귀인을 개선해 줄 수 있어요. 즉, 이 정서 감정을 찾아내는 그 행위를 좀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distinguish emotion with shared bodily position. 그리고 감정과 이 공유된 실체적인 자세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신체적인 공유되니까 같은 거겠죠? 그죠? 그 공유된 동일한 신체적인 자세와 감정을 구분해낼 수 있다. 같은 자세라도 우리가 다른 감정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작이 첨가되면은, 네, 똑같이 서 있는 자세라도 동작이 첨가됐을 때 그 감정이 다르게 보여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움직임이 adding, 더 더해졌을 때 우리가 emotional attribution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4번 as such. as such는 수거입니다. 보통 말하는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 many trained singer, 많은 훈련된 가수들이요. especially in the classical genre. 자, 특히나 클래식 장르에서 훈련된 가수들은 are instructed to limit their range of motion. 자, 지시를 받는데요. 뭐 하도록? 제한하도록. 그들의 동작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지시받는데요. 얼마만큼?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많이 동작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가르침받는데요. 뭐 하는 동안? 공연하는 동안. 지금 그죠? 우리 공연할 때 동작을 첨가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감정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우선은 여기서는 동작과 감정을 연결시키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없죠.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클래식 장르가 나옵니다. 그리고 클래식 장르에 훈련된 가수가 동작을 가능한 한 제한하도록 가르침받는다? 갑자기죠? 네, 답은 4번이에요. 뜬금없죠. 지금 여기서는 이모션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motion, movement, 동작이 얼마나큼 중요한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까지.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자, 우리 그 동작이 더해졌을 때 그래서 그냥 static position, 정적인 자세를 취할 때보다 dynamic movement, 어떤 역동적인 움직임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emotional attribution, 감정적 귀인을 잘 찾아낼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happy and angry scene, 어떤 행복하고 화난 장면이 있어요. 화난 장면 둘 다 both, 이 행복하고 화난 장면 둘 다 involve raised arm, 똑같은 shared bodily position이네요. 공유된 이 똑같은 동작을 가질 수 있겠죠. 즉 올려진 팔을 가질 수 있겠죠. 행복할 때도 팔을 올리고 화가 났을 때도 팔을 올릴 수 있겠죠. But 하지만 the quality of the motion, 그 동작의 질, 무엇하는 그 올려진 손의 동작의 질이 distinguish the two emotion, 이 두 개의 감정을 구별지을 수 있겠죠. 팔을 올려놓는 거는 static position, 정적인 하나의 자세라면 그 팔로 막 휘두른다는 거, 너무 행복해서 막 팔을 휘젓는다거나,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행복하구나라는 감정이 더 잘 전달될 테고 화가 나서 막 부들부들 떠는 거야. 팔을 들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동작을 통해서 그 감정을 더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는 동작을 어떤 무대 위에서 정적인 자세보다 동적인 동작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감정 상태를 더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관계없는 건 4번이었죠. 자, 오늘 선생님 여기까지 업로드를 할게요. 여기까지 업로드를 하고요, 여러분. 나머지 두 문제는 내일 아침에 선생님 일찍 업로드 시켜줄게요. 아니면 오늘 저녁에 업로드 시켜줄 수도 있는데, 네, 내일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고생하셨어요.